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동차 앱 알림이 도착합니다. 아내가 타고 간 차량은 외진 곳에 멈춰 있었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혔습니다. 과연 아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동차 그 앱 알림을 통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1년 전부터 내 아내가 어딘가 달라졌다. 네, 제보하신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제 40대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꽤 많은 상태에서 첫 딸을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런데다가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음식점도 승승장구를 해서 와, 정말 행복이 펼쳐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전부터 뭔가 좀 아내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식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도 아니고 자꾸 다른 팀 회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알림이 오는데 아내의 차에 앱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어떤 뭐 앱이 깔려 있었나 봐요. 그럼 자꾸 이제 남편한테도 앱으로 알림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아내의 차의 시동이 꺼졌는데 문이 안 잠겼다. 이렇게 알림이 오는 거예요. 보통 시동이 꺼지면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게 뭐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런데다가 그 아내를 소개시켜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좀 여러 가지가 돈다.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상했지만 블랙박스하고 아내의 휴대전화까지 몰래 다 봤습니다. 보니까 오랜 그 내용들도 그렇고 최근 기록들도 다 삭제되어 있었답니다.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는 내색을 안 하고 이제 불륜 증거 잡기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 명의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두 사람 휴대전화에 차량 관리 앱이 깔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이 안 잠겼다 이런 알림이 뜬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니까 바로 아내의 직장 근처의 어떤 으슥한 공터였습니다. 아하.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남성도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직원한테 가게를 맡기고 재빨리 달려가는데 도착하니까 아내는 없고 빈 차량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봤더니 아내와 아내의 직장 동료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직장 동료를 자기야라고 불렀고요. 우리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 상간남과 키스를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하고요. 아내가 그동안 차 시동을 꺼놓고 차 안에서 불륜 행각을 즐기는 동안 그러니까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게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 이렇게 알림이 떴던 겁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데이트하던 그 공간에서 엉뚱한 남자랑 느낌이 오죠. 어. 느낌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선자가 얘기를 했던데 이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요, 유부남이고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이제 들이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내니까 키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야 키스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자기는 뭐냐고 하니까 이게 남사친이다. 서로 말 놓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자기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느냐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초등학생 딸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뽀뽀하는 소리로 인식을 했는데 그걸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소리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어떡해요? 네 마누라를 이렇게 의심하고 미행까지 소름 끼친다면서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집을 나간 게 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직장 근처에 월세집을 구해서 따로 나가 산 건데 여기에 그 상간남과 함께 이제 머물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주말에는 또 엄마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이 딸을 통해서 그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말 보내고 일요일에 이 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엄마 집에 핸드폰을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 휴대전화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아내가 나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또 이 상간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웃는 소리를 듣고는 이 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을 했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성은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좀 용서하고 그냥 없는 일로 삼고 그냥 잘 그냥 지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공무원인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상간남을 마주칩니다. 자, 그런데 상간남한테 충격적인 보복을 당해요.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창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이제 창문을 내리면서 누구세요라고 묻길래 뭐 누구누구 남편이다 하니까 창문을 똑똑 놓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고소했고 그 다음에 상가소장 어디로 받을래? 라고 물었는 반말로 묻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제가 진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네, 안 되죠. 이 남성은 당시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건물 바깥에서 이 차량에 탄 상간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 등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차량 창문을 좀 똑똑해서 두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간남은 이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상간남이 내려서 남성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이 상간남에게 소장을 직장으로 받을 거냐 집으로 받을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당시 남성은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직장을 찾아온 건데 상간남이 이걸 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럼? 네, 그냥 방관했다. 아, 근데 사실 방관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나도 고소 취하할게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 알고 있던 아내 역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상황이 된 거는 모두 다 이 남성 탓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아내가 남성에게 이렇게 예. 또 지적을 했어요. 아니 어린 딸 기저귀 한번 갈아보지 않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 또 이 남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내가 딸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남성이 뭔가 그동안 큰 잘못을 한 거 아니냐?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딸이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 않고 다 천 기저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진 않았지만 다 직접 빨았다는 거죠. 아내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왜곡해서 남성을 비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와 상간남이 무차별 고소로 저의 입막음을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폭행 협박죄 같은 게 범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뭐 똑똑한 거 폭행죄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범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유라든지 동기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고소당했다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셔가지고 이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 관련된 범죄 요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역으로 이게 막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셔도 저는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 두 명이 같은 지역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아주 정석적인 소송 대응도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좀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소송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쭉 쌓이다 보면은 도리어 이 상대방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이 오늘 제보자분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요. 너무 이제 50대에 얻은 소중한 딸과 가정인데 이렇게 아내가 깬 거죠. 그리고 저는 이 50대 남성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 두들기고 어디로 받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 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도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착하고 어린 딸 지키시면서 좀 견디시다 보면 이 아내는 행복할 리는 없습니다. 딸 버리고 이렇게 그쪽 남자도 지금 유부남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박연숙님, 두 사람 모두 공무원 파면당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차율에 노크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희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하님도 용서할 일이 아니네요라고 분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